이번 시간에는 유보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되는 행정과 전달의 신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보 통합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이 운영되면 행정과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통합되어서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정한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유치원 교사 연수와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교재 교구를 대여하고 보육교직원 교육과 상담, 영유아 체험과 놀이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만 다를 뿐 두 기관의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에서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와 경상북도, 세종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6년 6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즉 현재 14개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센터를 비롯해서 거의 구별로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센터 1개와 구별로 25개의 센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14개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많다는 점이 향후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7월 28일에 교육부는 유보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단위 지원조직으로 분류되어서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함께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각 시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이 시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유보통합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조직법도 개정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가령 서울시는 총 26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26개의 센터를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1개의 유아교육진흥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26개를 더 관리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이관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교육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관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교육진흥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이나 시간제 보육과 같이 가정 양육 지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영유아 지원과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형태가 확정된 이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학교와 같은 형태의 통합기관이 운영되면 사실상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모든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굳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또 현재 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부 관리해야 하니까 교육청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당분간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존하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면 상당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센터의 수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줄이는 것이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상당수가 실직할 수밖에 없어서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순히 합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연구사와 파견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이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교사가 주도해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달라서 두 기관을 단순히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보통합으로 행정과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나 시군구마다 사정이 달라서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니까 이관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적극적으로 통합의 방식과 형태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